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2만 161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2338명, 완치 404만 9449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1000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활성 사례가 3만 1054명으로 세계에서 4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위는 미국으로 980만 6255명을 기록하였으며 2위는 영국이 134만 4818명, 3위는 러시아로 66만 1025명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3만 4595명으로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4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하루 200만 회 이상 접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1차 접종 완료자는 8,982만 2,987명으로 목표치의 43.13%이며 2차 접종 완료자는 5,041만 2,993명으로 목표치의 24.21%입니다. 보건부 장관은 예방접종 가속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민간단체 그리고 군경의 도움을 받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섬지역 주민들을 위해 항만보건국과도 연계하여 선상 접종도 시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사회활동 제한 조치 연장에 따른 변경 사항들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번 사회활동 제한 조치는 10월 18일까지 2주 연장되며 지역에 따라 2, 3단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적용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점이나 쇼핑몰, 식당은 50% 인원 제한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반둥, 족자카르타, 수라바야에 한해서는 12세 미만 어린이들도 쇼핑몰 입장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대면 수업을 전국 확대함에 따라 지역별로 점진적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 수업의 최종 선택은 학부모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100% 대면 수업 전까지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습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전국적인 대면 수업은 지난 10월 4일에 시작되었으며 아직까지 학생, 교사, 직원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자카르타, 보고르, 반둥, 땅그랑, 버카시 등은 사회활동 제한 3단계 지역으로 대면 수업은 학교 정원의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며 한 학급당 최대 5명 이하의 학생이 책상 간 거리 최소 1.5m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대면 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예방접종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백신 제조업체들은 자사의 백신이 안전하며 5세 이상 어린이들에게도 항체 생성을 입증하였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을 아직 연구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도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예방접종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백신 접종이 안 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성인들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자카르타 해안가에서 다량의 약물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함유된 바다는 안쫄과 앙케입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주체는 영국의 해양연구센터 및 2개의 대학과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소의 합동팀으로 약학 및 생체분자 과학 분야입니다. 해당 조사팀은 인도네시아의 폐기물이 모이는 5개 지역을 지정하여 샘플을 수집하였는데 자카르타 해안에서 4개 지역, 중부자바 북쪽 해안에서 1개 지역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여러 약물을 포함한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검출된 오염물질은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앙케해변에서는 1리터당 610나노그램, 안쫄에서는 420나노그램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진통제 성분으로서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통증과 열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분은 조개나 물고기와 같은 작은 생물의 수컷을 암컷화시킬 수 있으며 자연적인 암수의 비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다량의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은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피해를 입히고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자카르타 환경청장은 이번 해수의 수질을 조사한 연구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향후 수질오염 모니터링 연 2회 실시,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피해 보고서를 연 1회 작성하고 오염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사회활동 제한 완화가 산업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 1분기 이후 다시 하락했던 제조업 구매관리지수는 9월 달에 52.5로 다시 상승하였는데 해당 수치는 아세안 최고 수치입니다. 사회활동 제한 기간 동안 통제된 사회 분위기는 소비를 위축시켰지만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서 소비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동부자바, 자카르타, 족자카르타 등의 지출 지수도 전염병 이전 상태에 가깝게 회복되었습니다. 장관은 사회적인 코로나 감염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니 경제가 회복되고 있을 때에 더욱 엄격한 보건 규정을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사회활동 제한 시행 구역들 중 최고 단계인 4단계 지역은 없으며 대부분 3단계와 2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코로나 백신 1회 접종자가 70% 이상이고 고령자 접종률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단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0월 14일부터 덴파사르 발리공항의 국제노선을 재개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발리공항 국제노선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1년 넘게 폐쇄되었습니다. 재운항이 검토된 국제노선은 6개 노선으로 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아부다비, 두바이, 뉴질랜드 노선입니다. 하지만 발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규정하는 여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8일간의 격리, 호텔 예약 증명서, 코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지, 백신 예방접종 확인서 등입니다. 특히 8일간의 격리는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사전에 격리 가능한 숙박시설을 예약해야 합니다. 관광경제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리공항의 재개장은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발리 재개장을 위해 모든 부처, 기관, 지방정부 및 산업체는 엄선된 매뉴얼을 만들었고 곳곳에 코로나와 관련된 의료기관을 준비하여 코로나 감염에 대비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좋은 경험과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과 복권에 많은 준비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가 며칠간 가격 급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10월 4일에는 하루 만에 외국인 주식 매수액이 1조 9천억 루피아에 달했습니다. 특히 석탄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식거래 데이터에 따르면 4일 하루 거래 가치가 17조 2천억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이 중 외국인 순매수가 1조 9천억 루피아입니다. 이로 인해 317개 종목이 상승하였고 202개 종목은 약세를 보였으며 143개 종목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린 분야는 은행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가고 에너지 컨설팅, 통신사, 제약회사, 자원 관련 주식 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팜 사업 분야에서 친환경 국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팜오일은 식물성 오일로서 경유 등에 섞어 바이오 연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팜나무 자체는 탄소를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소량을 낮추지 못하며 팜 농장을 위해 많은 면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팜 사업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팜 사업으로 친환경 국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생산, 유통, 가공 등 팜 산업 전 단계에서 환경 보호는 물론 경영 투명성, 지속 가능성, 농장 책임 경영, 지역 사회 의무 등의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파푸아에 거점을 두고 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초기부터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선순환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다양한 환경 사회 보호 활동을 펼쳤으며 작년 3월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팜 사업 친환경 사회 정책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팜 사업과 동시에 환경 보존 계획을 향후 25년간 이행하게 될 예정이며 삼림 생태계 보존, 지역 주민 자립 지원 등이 포함된 보존 프로그램과 수질 관리, 식재를 통한 침수 예방 등이 포함된 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추진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서를 취득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은 만큼 선진국 등 다양한 시장으로의 팜유 판매처 다변화와 함께 안정적인 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올해 상반기 팜농장 사업을 통해 전년 대비 23% 증가한 9만 5천 톤의 팜유를 생산하고 약 4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생산량을 계속 늘려 2027년 연간 최대 생산량에 도달해 수익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팜 사업을 포함한 식량 사업 가치 사슬을 확대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2021 위고 투게더 페스티벌을 10월 한 달 동안 개최합니다. 10월 4일 국경일 공식 기념 행사를 필두로 팀 코리아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필 투게더, 테이스트 투게더, 엔조이 투게더 등 3개의 범주와 특별 행사로 나누어 K-팝, K-푸드, K-필름, 관광 등 총 9개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행사들을 펼칩니다.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인도네시아를 무대로 펼쳐지는 위고 투게더 페스티벌은 인도네시아 국민의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를 증진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이 각자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양국의 우호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양국 국민이 위안을 얻고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도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고 투게더 페스티벌의 행사 일정과 주요 내용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 지사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 지사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에 참가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